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의대 증원 방침의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공직의사, 개원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 네, 지금 이 의사협회가 집단 행동에 들어가면 일단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의사협회 차원에서 만약에 그 휴업을 결정하게 된다라면 협회 회원사들이 이제 그 파업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이 동네 개원의도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네. 물론 그건 의사 개개인의 어떤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집단적으로 다 휴원한다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이 분야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당장 월요일인 내일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에 사직서를 낸다, 소정 변호사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20년 의료 대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전공의들이 늘 이렇게 반대에 앞장서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가장 핵심 중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 개인 이야기지만 옛날에 그 의약분업 때 의료 파업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 진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저는 결국 이제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에 환자나 네.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이게 이 정원 문제는요. 네. 결국 이제 누가 결정하느냐? 국민의 여론이 결정합니다. 네.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를 늘리는 게 맞느냐? 네. 아니면 이게 너무 많으냐?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걸 명심해서 저는 의사협회도 진료는 해야죠. 환자가 죽어가는데 버려두면 이게 의사입니까? 진료는 해야죠. 그리고 이게 밤에 쉬는 시간, 뭐 밤이나 아니면 이게 주말 자기 할 때 의사 표시는 하고 국민의 여론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의료 거의 파업에 준하게 한다. 이래서 이게 환자들이 엄청나게 만약에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의사협회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국민의 마음, 여론을 얻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사표 내고 그대로 파업해서 완전히 의료 현장을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투쟁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일단 전공의들의 반응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투표 결과로서는 이제 파업을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파업을 만약에 단체적인 행동으로서 진행하게 된다면 참여할 예정입니다. 빡센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전공의분들의 면허를 갖고 협박을 한다는 게 좀 화가 나기도 했고 2020년과는 다르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저희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적으로 꼽히고 있고 중간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파업의 결과가 흐지부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강선비 부위원장님, 지금 이 목소리들을 들었을 때는 면허를 갖고 협박한다는 게 화가 났다 이런 심정들은 밝히고 있지만 왜 이 파업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분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이 명분은 사실 국민도 알고 있고 정치권도 알고 있고 의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의사들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의료계가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랜만에 여당과 야당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네.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환자를 볼모 삼아가지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 과연 국민들이 내버려 둘까요? 저는 이번만큼은 정부가 강력하게 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의료업계도 국민과 합의를 보고 어떤 국민을 위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 문제가 왜 나왔는지 의사협회 특히 전공의 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의대 정원 얘기는 지역 의료가 붕괴가 되고 있고 또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이 저출산 여파로 그런 몇몇 과가 지금 이 지원자가 없어서 이 과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 응급실 뺑뺑이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현 의사 구조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좀 늘려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의사 수를 좀 늘리겠다. 그리고 깊이 하는 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을 발표한 겁니다. 만약에 현재 있는 의사 정원으로도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다라면 의사협회가 대안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네. 지역 의료 체계를 어떻게 그 견고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깊이 그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력을 충원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인지 응급실 근무자가 줄어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의사협회가 앞장서서 그렇지 않도록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의대 정원만을 증원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의료 부족, 의료 결핍 상황을 어떻게 의사단체와 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의료 인력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 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인력, 이게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 것이고 또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개선은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된 대안을 의사협회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 그 구차장님 말씀해 주신 지적이 참 유효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본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파업이 필요하다면 왜 파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번 의사들의 어떤 의료 대란 조짐 자체가 명분이 없는 움직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부의 강경 기조 상에서는 별로 이번 의료 대란 자체가 사실 의사들의 편에서 국민들이 의사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정부도 뜻을 굽혔던 지난 2020년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기능에 상당한 그 마비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사망 사례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그 법정 최고까지 아마 갈 겁니다. 네, 서정우 변호사님, 지금 의사 면허 취소에 이어서 법정 최고형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마 이제 그 의사협회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달라요. 네. 이게 윤 대통령의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칼을 빼면 끝까지 갑니다. 네. 아마 저는 2020년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업무개시 명령 어겨도 고발하고 이게 취하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끝나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아마 갈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이게 여야가 또 똘똘 뭉쳐 있고, 근데 제가 여론을 이게 언급하기 이 정치 여론이 아니니까 국민의 그 압도적 다수가 네. 최근에 하나 봤더니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의사협회도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 투쟁하던 그 자세로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제 의협도 좀 양보안을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안을 좀 내놔야 된다. 무조건 이게 한 명도 정원 못한다 이게 몇십 년 동안 기류 아닙니까? 네. 이제는 이게 그걸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대학병원 가면 진료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네. 1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지만 당장 이 병원 현장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걱정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잡아놓은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전공의들이 사직함으로써 수술을 못하게 된다. 지금 얼마나 그 애타는 심정이겠습니까? 네. 저는 앞으로 이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사협회 관계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을 막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실 것이 아니라 이 기피 부서에 대한 그 수가를 현실화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의료 체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역 의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지금 잃는 인력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구조를 바꿔서 의료 시스템과 의료 전달 체계를 그 국민 편의에 맞게 바꿀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국민께 설득을 한다라면 지금 당장 의대를 정원한다고 한들 의사가 나오려면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13만 명의 의사분들을 5,200만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의료 전달 체계를 효과적으로 바꿀 것인지 의료 수가 문제와 의료 근무 개선 문제를 이번 그 계기를 삼아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국민께 설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도 비상진료 대책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정욱, 강성필, 장현주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